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공매도 첫날이었는데 코스피 지수는 하락 마감했고 장중에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공매도가 쏟아지면서 바로 꺾였습니다. 오늘 공매도가 1조 원 정도 출회가 됐는데 이 공매도의 상당한 규모는 셀트리온에서 나왔습니다. 700억 이상. 이제 그 계열사까지 합치면 한 1000억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이 공매도는 일단 저는 이 공매도가 순기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거품을 걷어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거품을 걷어주는 건 괜찮은데 한국 증시에서 공매도는 거품이 생기기도 전에 아예 벽을 쳐버리니까 이게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의 공매도는 굉장히 합리적인 게 어차피 개별 선물이 상장된 종목들만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하고 요 종목들만 공매도를 허용을 한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은 만약에 진짜 이익에 내린다라고 생각하면 개별 선물을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럼 공매도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렇게 연계된 공매도는 허용이 되기 때문에 공매도 대신에 선물 매도를 하면 여기에 연계돼서 공매도가 금지였지만 나가는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이 종목들만 공매도를 재개했다고 해서 시장에 큰 충격은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작은 충격, 요 박스권 하단 정도까지는 열려있는 상태고 그 지수 하락을 거품이 많이 낀 종목들이 대체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보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 타격을 받았던 종목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근데 이게 이제 그 전에는 공매도 하기 전에는 예를 들면 셀트리온 같은 종목에 대해서 어떤 경고성의 의미도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계속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주주분들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되니까 셀트리온은 빼고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공매도가 집중된 종목들을 하나씩 찾아보고 그거를 코스닥 보고 나서 하면 되겠네. 그래서 일단 코스피는 공매도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장중에 나쁘지 않았는데 21선 머리 맞고 밀렸다. 그리고 3000선까지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매도 재개한 종목들은 수급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당분간 안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코스닥의 충격이 더 컸습니다. 공매도가. 왜냐하면 코스피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고평가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데 반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HLB도 공매도에 타겟이 될 만큼 고평가 상태고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공매도에 타겟이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공매도 시행 전부터 타격을 받았고 시행하고 나서도 타격을 받았다. 이게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선반영이 무용하다. 어떤 재료든지 선반영되면 실제로 재료 소멸의 형태를 띠고 재료가 드러났을 때 충격을 덜 받는데 오직 수급 관련된 재료만큼은 선반영돼도 또 충격을 받더라. 왜냐면 매도세가 나오니까 이걸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코스피가 오늘 내린 거나 코스닥이 내린 거나 그것도 공매도가 1조 원이나 쏟아졌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 코스닥에 부정적인 정책이 나온다더라. 그러면 그 부정적인 정책 나오기 전에 내리다가 정책 나오고 나면 재료 소멸로 반등을 하거나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예를 들면 MSCI 신흥국 지수에서 한국 증시의 비중이 낮아져서 외국인의 기계적 매도가 한 2, 3조 나올 것이다. 이러면 그 우려로 인해서 하락하는데 실제 2, 3조 나오면 더 빠집니다. 여기서 또. 수급 문제니까. 실질적인 매도가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공매도에 대한 것도 공매도 나오면 부정적일 텐데 하다가 공매도 나오니까 떨어집니다. 왜? 수급 문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재료에 대해서 수급 재료냐 수급이 아닌 재료냐 요거 구분해서 수급 재료면 조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료가 나오고 나서도 계속 떨어질 수 있으니까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수급이 아닌 재료는
재료 소멸 형태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도 대응을 하시는 거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코스닥도 코스피처럼 마찬가지로 하방이 열려 있는데, 대신에 미리 많이 내렸으니까 추가로 한두 번 더 내리면 될 것 같고, 이 과열에서 침체로 한 방에 갈 것 같은데, 요 과열에서 이렇게 굴곡지면서 침체로 오는 게 아니라 과열에서 한 방에 침체로 오면 기술적 반등이 강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920선 정도까지 오면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올 것이다. 요 시점에서 공략할 만한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 때나 사지 마시고, 코스닥 지수가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예. 대략 올라오는 거 감안해서 한 920선? 코스닥이 920선이면 사고 싶었던 종목을 그때 가서 그 종목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게 아니면 사셔도 괜찮다. 그 타이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유 종목들, 예, 뭐 유수홀딩스야 오버슈팅이 나온 걸 뭐 제자리로 돌아갔으니까 이건 뭐 별거 없고, 또 큰 틀에서 요 흐름이 깨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올라갈 때 거래량에 비해서 내려올 때 거래량이 많지 않았고, 그래서 별 개의치는 않습니다. 설사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거 자체가 뭔가 나쁘게 해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끝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은 게, 설사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때 거래량 빵 터지면서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뭐 이때 팔 수만 있다면 굳이 여기서 팔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료 생각했던 대응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요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투자할 때 각각 다른 상황에서 확률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기다렸다 파는 게 좋겠다 하고 접근을 하는 거지, 이때가 최고점일 거다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떨어지는데 여기서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어떤 또 고민, 뭐냐면 중간에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여기서도 고민하고 여기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하다가 6시간 반 동안 수십 번도 넘게 고민하다가 하루에 그냥 털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최고점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끝까지 생각하는 대로 투자를 하는 거, 이거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소홀딩스는 큰 문제는 없고, 이온컴포텍 웬일인가 싶었더니 참, 네, 역시나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아침에 제가 이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물을 탔기 때문에 원금이 아침에는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7,265주니까 저번에 이거 팔고 다른 거 갈아탄다고 했을 때처럼 그냥 몽땅 팔아버려? 아니면 265주만 팔아버려? 이건 고민했습니다. 몽땅 파는 거는 또 이 사람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 보니까 역시 뭔가 있어. 뭔가 있으니까 뭔가 터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다 파는 건 사실 생각은 거의 비중을 크게 두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265주 정도는 챙겨놓자 본전이니까 그런 생각은 했는데 그냥 안 했습니다. 이거라도 챙겨뒀으면 지금 덜 속상할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뭐가 있을 것 같다, 수급이 수상하다, 전환사채 2번이나 풀려도 잘 버틴다, 요것만 갖고 하는 거라서, 사실 뭐 제 심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찾아서 탐방을 가거나 아니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는 종목과 비교해서 굉장히 제 심리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근데 뭐 오른 것보다 내린 거래량이 적으니까 뭐 일단 더 지켜보겠습니다. 예, NHN벅스 꼭 뭔가 이게 이 주식이랑 골프랑 되게 비슷한데, 골프도 치다 보면 되게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예, 뭐가 아주 그냥 시원하게 맞아가지고, 이런 경우, 드라이브 쳤다가 우드 쳤는데 투혼을 하는 경우, 파5 홀에서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또 드물게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짜 계속 뭐 스윙도 안 맞고 이래가지고 진짜 골프 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한번 또 잘 맞아가지고 그걸로 또 계속 하게 되는. 근데 이게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하고 또 계속 부진하니까 이 종목 그냥 꼴도 보기 싫은데라고 할 때 또 의외로 이렇게 올라주면서 또 계속 관심을 갖게 만드는 꼭 비슷한 일들이 있는데 NHN 벅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데 뭔가 한번 또 보게 만드는 그런 모습. 근데 그 이상은 아닌데 저점은 어쨌든 확인했으니까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노레이. 제노레이 뭐 나쁘지 않고 오늘 장중에 그래도 좀 다녀왔습니다. 매물 소화를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7.05%까지 올라갔고 이제 이게 십자로 바뀌기만 하면 요 종목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기대를 갖고 계속 지켜보셔도 되고 흐름 자체가 완만하긴 하지만 아직 살아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11,000원대 매물 소화하고 지금 보면 호가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쌓여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식이 1455만 주 전체 주식이 이 주식은 대박주가 될 만한 적당한 주식수입니다. 적당한 주식수인데 유통 주식수 중에 뭐 최대 주주 지분 그리고 주요 투자자 지분, 우리 사주 지분 이런 거 빼면 실질적으로 한 60% 정도만 유통 주식일 겁니다. 외국인 빼고 하면. 그러면 이 60%도 채 안 되는데 한 절반 정도로 보고 이 50% 정도의 주식 대략 한 800만 주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800만 주밖에 안 되는 유통되는 주식이 8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호가 하나당 뭐 2만 주 뭐 이렇게 걸려 있다. 이거 좀 이상한 겁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거래 거의 안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호가에 가득 걸려 있다라는 것은 뭔가 인위적인 뭔가가 있다. 요 거래량, 요 거래량, 요 거래량, 요 거래량을 만든 뭔가 인위적인 게 있는 거니까 뭐 회사 좋아지는 것과 별개로 또 뭔가 수상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만큼은 부담 없이 무슨 종목이 좋은지 그냥 뭐 인사 비슷하게 요즘 뭐가 좋아요 이런 거 묻지 않습니까? 그럼 저 제노레이 좋다고 합니다. 왜? 진짜 좋으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액트는 오늘 좀 밀렸는데 일단 절차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급등 패턴에 갔고 21선에서 반등이 나왔고 이제 중심선 찍었습니다. 한 번 더 반등을 주고 가느냐 못 가느냐. 그리고 이 담보 제공한 거 6월 3일로 연장을 했는데 지금 5월 7일로 연장하고 6월 3일, 5월 7일은 이제 그 주식의 처분 관련된 건데 요 문제가 어쨌든 계속 연장이 되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루기가 좀 힘든 상황이니까 뭔가 좀 한번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로 계속 기대를 갖고 지켜봅니다. 안 나오면 할 수 없지만 요 전체적인 흐름이나 어떤 매집의 과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한 번쯤 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또 나오면 좀 크게 나올 거니까 만약에 없다 해도 하방으로는 4,000원대 한 중반 정도는 지켜줄 것 같고 여기서 리스크는 아직 크지 않습니다. 근데 기대 수익률은 위로 좀 높으니까 아직까지 매력은 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작은 리스크가 현실이 될지 아니면 큰 기대 수익률이 현실이 될지 모르지만 그걸 모르는 지금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투자 매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너무 음주 상태로 해서 이 실효가 많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 셀트리온을 다뤘구나. 예. 일단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싫어요 찍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공매도 재개 전까지 셀트리온에 대해서 충분히 경고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유튜브 찾아보면 정말 셀트리온 좋다 좋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싫어요를 받기 싫어가지고, 뭐 본인들도 이게 안 좋다는 걸 알 거지만 자기 자신까지 속이면서 셀트리온이 좋다, 유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을 겁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예,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계속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고, 공매도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와서 내 말 맞지? 지금도 나빠. 더 내려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주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니까. 그 전에는 경고였다면 지금은 그냥 염장 지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셀트리온 언급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요거 미리 말씀드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전자통신.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저를 평가를 하자면 제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직. 예, 이건 말씀드렸듯이 제가 거짓말을 하면 이상하게 다 들통이 나가지고 옛날에. 그래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정직하게 된 거고, 두 번째는 이 성실한 거. 두 가지는 제가 장점입니다. 나머지 조금 머리가 나쁘다든지 아니면 그 뭔가 좀 한번 꽂히면 이 부정적인 부분을 잘 못 본다든지 이런 좀 단점이 있는데, 성실한 건 제가 생각해도 괜찮은 것 같고, 제가 요렇게 하루 일과가 이렇게 됩니다. 일을 할 거를 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나씩 쳐내 갑니다. 오늘 뭐 해야지 하면 아직도 지금 적어 놓은 거 중에서 못한 게, 우선순위가 밀리는 종목들은 뒤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일들은 뒤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못한 게 한참 있는 게 홈페이지 개설을 하는 거 작업하고 있는 거, 아직도 제 자료를 만들어서 주는 걸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그래픽 카드 하나 수리할 거 있는데, 그 수리한다고 택배 보내는 거 아직도 못했습니다. 일단 다른 거에 치여가지고. 그런 거고, 뭐 또 뭔가 물건을 살 때도 항상 시간하고 관계된 걸 삽니다. 예를 들면 건조기를 샀다. 빨래를 넣는 시간하고 뭐 이런 거 생각했을 때 건조기가 있으면 한 3일에 10분 정도는 절약할 수 있겠네. 그럼 이것만 해도 쌓이면 굉장한 시간이니까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항상 그 시간을 얼마나 잘 쓰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생각해도 뭐 또 우리 문화가 제 입으로 자랑하면 좀 지가 뭐 잘났다 이런 거지만, 어쨌든 요거는 제가 생각해도 괜찮은 것 같고, 체력 관리는 제가 코로나 전에만 해도 좀 이 과격한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있으면 산에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낮은 산이긴 하지만 시작부터 뛰어갔다가 내려옵니다. 그럼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뭐 다리에도 아주 강한 근육의 어떤 땡김이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수영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요즘에 그냥 이 플랭크 운동 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는 거, 꽉지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하고, 또 이 스트레칭 같은 거 그 정도밖에 못 하니까
이 체력은 뭐 예전 걸로 겨우겨우 버티는 것 같고, 몸이 좀 점점 더 흉해지는 느낌? 배도 조금 나오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운동하고 싶은데 참 상황이 언제 끝날지 좀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예. 아유, 사설이 너무 길었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요런 일이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아무튼 예, 조금 이제 이 메모를 하면서 좀 챙기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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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조동화원. 네. 이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예. 예, 감사합니다. 이분 하지 말라 했는데 자꾸 하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확인 마무리했고, 그러면 말씀해 주신 종목 살펴보고 공매도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전자통신 뭐 괜찮은 종목 같습니다. 주가가 올랐는데도 시가총액이 아직 낮은 상태고, 그리고 오를 때만 거래량이 있고 이거 내려올 때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좀 머금고 있는 상태다. 뭔가 이 움직였던 쪽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 한 번씩 이렇게 설거지 흐름도 나오고, 그럼 당장은 올라갔다가 이제 지금 쉬는 상태니까 당장 뭐 이런 거는 힘들겠지만, 예, 전반적으로 지금 가치 대비 굉장히 저평가고, 지금 시장이 계속 좋아질수록 대형주들은 공매도로 인해서 못 올라가고 중소형주들은 유동성이 쏟아지니까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저평가 종목이 없어질 겁니다. 즉 작은 종목들은 시가총액 1000억 이하가 없어질 건데, 이 1000억 이하 종목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뭐 이 종목도 결국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그리고 사조동화원 이절을 할까? 아직 매도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이제 언제 팔까에 대한 질문은 뭐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이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5일선 기준으로 해서 이거 깨면 그냥 정리하는 걸로, 아니면 강력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졌다, 이거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정리하는 걸로, 뭐 이런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매도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양호합니다. 아직도 적정한 수준의 주가고 실적도 잘 나오고, 매물 부담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이렇게 봤을 때 익절을 언제 하느냐 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반은 하시고 반만 들고 가는 뭐 정석적인 대응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를 때는 그냥 반 떼고 반 가져가는 건데, 욕심이 많으면 이제 다 가져가서 수익 끝까지 먹고 싶든지, 아니면 고점에서 팔아서 뭐 밑에서 또 잡고 뭐 이렇게 하는데, 반만 남기면 한 90%의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을 남기고 반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면 이거 안 팔고 갖고 있을 걸, 내려가면 싹 다 팔 걸, 이걸 안 팔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가 됐든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모를 때의 대응으로는 이게 어쨌든 차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의 투자자분들은 올라가면 그래도 반이라도 팔아서 반이라도 남겨서 다행이다, 내려가면 반이라도 팔아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같은 현상에 대해서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지 모르겠으면 거의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반씩 대응하는 게 가장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이준 코스메틱 뭐를 타도 되느냐? 일단 저는 시가총액 1000억 이하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꽤 간대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자, 이 회사가 최대주주 지분율이 11%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 전체에 한 100억의 타격을 주고 본인이 뭐 커미션으로 한 20억을 먹는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합니다. 왜냐하면 100억 중에서 자기가 손해보는 건 11억인데 20억 수익을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9억 수익입니다. 회사가 100억을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서 이 지분율 너무 낮으면 안 됩니다. 적정한 지분율이 35% 정도를 보고 요거보다 크게 적거나 이거보다 크게 많으면, 그러니까 20% 이하가 되면 최대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게 되고 50% 넘어가면 개인 회사나 다름없기 때문에 신경을 안 씁니다. 주주들이 뭐라 떠들든 어디서 개가 짖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요 35% 기준으로 그 사이에 있는 거 이걸 보셔야 되는데, 그걸 한참 벗어난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요 방식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물타기는 적자가 나기 때문에 물을 타기가 좀 어렵고,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 제이준 코스메틱에서 한 마이너스 35% 손실이면 다른 좋은 종목, 예를 들면 제노레이다. 물타기 대신에 제노레이에 물을 탔다 생각하시고 여기에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제너레이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매도합니다. 그러면 이 매도해서 수익만큼 여기서 일부를 손절을 합니다. 손절해서 퉁을 칩니다. 그러면 이 부담이 점점 줄어듭니다. 퉁 치면서 여기 현금이 생기니까 여기 현금하고 여기 매도한 것까지 합쳐가지고 다시 대응을 하고 수익 나면 여기서 째고, 요런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 물론 제이준 코스메틱에 물을 타서 해결이 된다면 참 편하겠지만 그런 기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럴 때 누구나 다 공포를 느끼고 던질 때, 이때 물을 탔으면 사실 지금 본전인데, 이런 건 사실 지나고 나서 이때 들어간다라는 거지 이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나쁜 종목의 비중이 늘어났을 때는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에 추가 매수해서 그 종목 수익만큼 이 종목의 손실을 털어내는 걸로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 그 주식 공부해 보면 그 물타기와 퉁치기가 있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공매도가 심했던 종목 보시면, 공매도가 심하지 않았던 종목들도 많고 심했던 종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네, 두산중공업의 이 공매도가 쏟아진 부분은, 공매도가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된 부분은 일종의 제로 소멸 성격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1분기 영업이익이 3,721억, 뭐 순이익도 2,481억. 두산중공업이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좋다 하면서 기대가 반영이 됐다가 나오고 나니까 제로 소멸, 뭐 이런 형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꼭 뭐 공매도 탓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매도 재개일 날 공교롭게도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거품 제거하고는 또 좀 별개 거고, 한세 시럽도 많이 떨어졌는데 요건 뭐 어쨌든 거품 제거 차원에서 다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생각할 수 있고, 한국가스공사 이거 뭐 공매도가 나올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데 1분기 뭐 영업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될 거고, 뭐 계절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방향을 잡으려다가 밀려버렸습니다. 이게 조금 흐름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그리고 영업무역, 오히려 공매도 재개된 종목 중에서 작은 종목들의 타격이 조금 더 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나올 만한 거, 그 롯데 케미칼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공매도
없는 시점에서 공매도 금지된 이후로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아직까지 뭐 부족하긴 하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반응으로는 뭐 이상할 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대한유화, 예, 화학주로서 마찬가지로 밀렸는데, 일단 공매도가 계속 누적이 될 것이냐 아니냐라고 봤을 때 누적할 만큼의 어떤 형편없는 종목들은 아니니까 SK이노베이션, 화학주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맡고 있는데, 예, 단기간에 올랐던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이렇게 오늘 낙폭이 컸던 종목들은 실제로 두산 공매도하고 관계가 있냐 없냐 이걸 보고 하는 게 낫겠네. 이렇게 공매도하고 관계가 있냐 없냐라고 봤을 때 사실 이 종목들 중에서 뭐 심하게 고평가된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이 수급적인 불균형에 의해서 내렸다라고 보는 게 이 종목들이 맞을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로 조금씩은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공매도하고 무관하게 오른 종목들이 요 제일기획, 삼성생명, 예,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요 두 종목을 보고 앞으로 주도주 자리에서 어쨌든 오늘 같은 날 선방한 포스코 보고 이 세 종목 같이 보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기획이 오른 것은 호텔신라까지 보고, 예, 제일기획이 오른 것은 결국은 이겁니다. 그 삼성그룹도 이제 계열 분리를 하겠구나. 예, 그랬을 때 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호텔신라를 가져갈 것이고, 그 이서현 제일모직 패션 사장은 제일기획하고, 그리고 삼성물산에서 패션 부분을 떼나갈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거냐? 삼성생명을 팔 거냐? 삼성생명은 가치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이걸 뭐 파는 건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 같고, 그럼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가지고 호텔신라도 사고 제일기획도 살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룹에서 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사이가 돈독하고, 그리고 굳이 뭐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으니까 이 제일기획은 그 이서현 체제로 가서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예,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 괜찮았던 것 같고, 삼성물산은 내렸습니다. 예, 그 어쨌든 일부 삼성전자하고 마찬가지로, 예, 일부는 또 빠져나갈 것이니까. 그리고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부분도 어떤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예, 그리고 호텔신라, 예, 호텔신라도 장중에 어쨌든 올랐습니다. 이 오른 부분도 결국 이제 그룹에서 벗어나는 거,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오르고 나서 또 수급이 개선된 부분들을 보면 이 화이자에서 알약 형태의 치료제가 나왔다라는 부분에 아주 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겹쳐가지고 당분간 좋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삼성생명은 어떤 개념으로 보면 되냐면, 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주가를 보면 단 한 번도 요 아래쪽으로 심하게 떨어졌던 적이 없는데, 상속하게 이제 이건희 회장 쓰러지고 난 이후로 뭔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이상하게 떨어졌습니다. 물론 뭐 저금리나 이런 영향도 있겠지만, 그럼 삼성생명의 적정 주가가 사실은 이때부터 계속 늘어서 이런 시점으로 가서 16만 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주가가 상속 관련해서 평균 주가가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될 겁니다. 60%의 상속세인데, 그러면 상속세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의 어떤 혜택은 누린 겁니다. 16만 원 정도 해서 상속세가 없는 거랑.
6, 7만 원 해가지고 상속세 내고 이거 나중에 16만 원 가는 거랑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정말 살인적인 상속세지만 나름의 방법으로 잘 피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재용 부회장이 10% 정도 지분인데 삼성물산을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20%. 그러면 삼성물산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다시 영향력을 가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뭐 삼성생명이 앞으로 주가가 정상으로 복귀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시간은 당장 오르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앞으로 한 15, 16만 원 신고가를 보게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보면 대형주들은 항상 인내심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제가 이 과정에서 여기서부터 이 과정을 공개적으로 계속 언급하고 또 언급하는 걸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내심이 빠르게 소진돼서 팔고 나니까 그냥 이때 정리하고 나니까 계속 날아갑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모르는 부분도 많고 외국인에 의해서 정말 우연적으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계속 노출이 되고 이럴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올라갔으니까 제법 잘 가고 적정 주가로 결국은 복귀를 하지 않을까. 상속이라는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앞으로도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공매도 재개 첫날 좀 두드러지게 공매도 영향을 받았던 종목이 셀트리온이었고, 그 외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다른 제약 바이오들 다 같이 영향을 받았는데, 이 거품을 걷어내는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공매도가. 나중에 심해지면 또 모르겠지만 당장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